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오동훈 공수처장이 조금 전에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공수처장이 왜소해 보이시면 안 됩니다 라면서 의자까지 바꿔주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오늘은 먼저 사과하십시오라고 요구했습니다. 만나보시죠.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해가지고 영장이 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공수처에서 경호처에서 그렇게까지 나올지 몰랐다. 진짜 몰랐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나 경호처나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대비하고 예비하고 작전 짜고 철두철미하게 하고 들어갔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일의 경과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동감합니다. 2차 집행에 있어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매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진정한 사과는요.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빨리 영장을 집행하는 거예요.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똑바로 하세요. 자, 허 대변인. 네. 공수처장이요. 경호처 탓을 하면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 안 돼가지고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지금 저 모습을 보니까 공수처가 민주당의 지시를 받는 하청기구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출범 이래 한 번도 국민들한테 그런 인식에서 벗어날 만한 행동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공수처 간판을 민주당 부설 공수처 이렇게 바꿔야 될 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기관입니다. 어떤 빈손으로 왔느냐? 수사권 없이 빈손으로 왔습니다. 공수처법을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어디에도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예. 공수처의 주장은 직권남용죄는 우리가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직권남용죄 수사하다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내란죄도 우리가 수사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지만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내란과 외환죄가 아니면 소추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소추를 할 수 없지 수사를 할 수 없다라는 뜻이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현직 대통령도 공수처가 자, 당신 우리가 기소는 못하지만 우리가 수사는 할 겁니다. 해서 계속 출석 요구하고 계속 수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소는 못하는데 수사는 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예.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또 하나의 빈손, 능력도 없습니다. 역량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역량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출범 이래 단 5건을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 최대 성과라고 하는데 결국 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런 공수처가 자기네 고집으로 법에 없는 수사하겠다고 더 이상 고집 부릴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이첩하고 소환일정 조율해서 대통령 소환조사 맡게 하고 이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설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요.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주도하고 또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해서 꼼수 논란 낳고 이런 것들이 되려 대통령 측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지금 법치주의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실제 한번 우리가 이 공수처가 수사권을 이첩을 해달라라는 어떤 결정이 요구라든지 아니면 그런 검찰에서의 결정이 없었다고 치면 한 3주 정도 앞당겨서 이미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신병을 확보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만약이란 가정에 꼭 불효하다라는 얘기도 평가가 있지만은 굳이 공수처가 이 사건에 끼어들면서 어찌 보면 시간이 거의 이제 한 달 가까이 지연된 셈도 있거든요.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수처가 저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어떤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논란은 영장의 발부로서 어느 정도 저는 치유가 됐다고 봅니다. 그 부분 서부지원 영장에서 영장 발부 판사 그리고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준 거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논란의 여지도 없이 그냥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을 통해서 영장 발부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아무런 불만이라든지 트집을 잡을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영장 청구 기간을 좀 갱신하기 위해서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또 해야 되나? 또 기간을 지금 연장을 일주일 이상 한다라고 하는데 그 기간 안에
과연 영장 집행을 제대로 할 수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 사건의 실체 진실의 규명을 위해서 공수처가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지금이라도 공수처가 저는 좀 판단을 잘해서 오히려 경찰에 사건을 재이첩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찰에서 일단 1차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에 영장 청구를 해서 윤 대통령의 어떤 그 신병을 확보하는 예.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더 아끼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한치의 오차나 논란도 허용돼서는 안 될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인데 지금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자란 변호사님, 지금 법조계에서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헌정사상 중대 위기를 공수처가 자기들 힘 키우는 데만 악용을 했다. 공명심만 가지고 수사에 나서서 결국 탈인한 것이다.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태생적으로 무능한 기관을 민주당이 만들 때부터 비극이 시작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많은 법률가들이 이런 사단이 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수사기관이라는 게 만들면 그냥 자동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경험에서 쌓인 그 축척의 에너지라는 게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그 수사자라는 검찰도 특수한 수사가 있을 때는 전국에서 그 수사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검사들을 불러 올려가지고 수사팀을 증대해서 꾸립니다. 근데 공수처는 한 번도 정원을 다 채운 적도 없어요. 지금 와서 인력난을 뭐 얘기를 하는데 인력난이라는 게 거기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기관일 정도로 정말 수사를 못하고 거기에 들어간 것 자체가 법조인으로서는 사실 커리어의 흠집일 정도로 인식이 안 좋을 정도로 이렇게 수사 능력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었거든요. 정청래 의원의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얘기를 하면 진정한 사과를 원하면 민주당이 빨리 공수처를 없애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영장이 왜 중요하냐? 예. 수사기관의 어떠한 기본권 제한에 대한 행위를 적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돼야 되는 게 영장 청구부터 모든 논란을 공수처가 스스로 만들었어요. 예. 서부지법으로 쇼핑을 했다? 이 영장에 대해서 다투는데 그거를 치유하는 건 공수처가 손을 떼고 경찰에 넘기고 경찰이 공수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사에게 신청해가지고 검사가 영장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논란이 아예 없었겠죠. 근데 위법 수사다라는 것에 대한 쟁점이 떠오르면은 그거를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방어 논리를 공수처가 제공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위법 수사에 대한 논란을 스스로 해소하지 않고 무조건 맞다라고 하면서 들어간다라는 거는 오히려 유혈 사태가 됐을 때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그 무능력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대치 상황이 벌어지니까 공수처가 겁이 나서 뒷감당을 못 하겠으니까 또 스스로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자신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서 스스로 적법하다는 자신감도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말 뭐 슈퍼컴퓨터 정도 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거의 뭐 쌀집 계산기 수준 가지고 지금 하니까 전략도 안 나오고 스스로의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돼야지 적법한 수사인지에 대한 방어 논리도 없는 거예요. 저는 체포 영장에 대해서 경찰의 일임한다는 말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형사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은 일임이란 단어를 입에 올릴 수가 없어요. 공수처는 법률가 집단이 아닙니다. 법을 모르는 집단입니다.